환영합니다. 알까북까 TV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단어는 insect입니다. 자, insect 의미는 다 아실 테고요. 어원적인 개념 보시죠. 자, in은 말 그대로 in이나 into의 개념이 되겠고요. sect 굉장히 중요한 어근이 나왔네요. sect라는 어근은 굉장히 빈도수도 높고요. cut의 개념으로 자른다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 됩니다. 자, 그럼 insect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원적인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뜻은 곤충이나 벌레라는 뜻인데, 자, 곤충이나 벌레를 한번 보시죠.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생물 같은 데서는 절지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치 끊어진 듯한 그런 곳이 있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마디가 있는 동물이라는 의미거든요. 절지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그건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몸이 일자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통. 그럼 이 부분이 끊어진 건 아니지만은 마치 끊어진 것처럼, 내부적으로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마치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다라는 의미로서 인섹트가 곤충이나 벌레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럼 sect라는 어근 한번 보시죠. 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 나오죠. 섹션이라는 단어 나와요. 자, 섹션 뭐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건 그대로 말 그대로 자르기 이런 뜻이에요. 커팅과 동의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르기란 의미뿐만이 아니고요. 섹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통 어떤 의미로 많이 알고 있어요? 잘라진 일부분도 섹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섹션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잘라진 부분이라고 해서 행정구역 같은, 그렇죠? 땅 같은 걸 잘라서 이쪽 지역은 어디요 그러죠? 그런 구역들도 섹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전부 어떤 의미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동사로서 섹션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그냥 자르다, 분할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가 됩니다. 그냥 그대로 커트와 동의어가 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럼 bisect 보죠. by라고 하는 어구는 어원적으로 투라는 의미를 지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bisect는 뭐가 되겠어요? 이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등분하다 이런 얘기죠. cut into two 이런 뜻이에요. 어원적인 그 영영사전의 의미로 본다면 cut into two, 둘로 자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둘로 자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cross section. 자, cross라고 하는 건 across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횡단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cross section 그러면 횡단면을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로로 자른 그런 면, 횡단면을 크로스 섹션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vivisection. VI라는 어근 중요한 어근이에요. life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중에 이것도 타이틀로 다시 자세한 얘기 됩니다. 자, 살아있는 것을 자르는 것 이런 뜻이에요. vivisection. 단어는 어렵지만 의미적으로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을 해부한다라고 해서 생체 해부를 vivisection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dissection. dis는 away의 개념이거든요. 잘라서 이렇게 서로 떼어내는 것, 잘라서 벌리는 것 이런 뜻의 말이에요. dissection. 뭘까요? 바로 해부 내지는 절개, 자르는 것 이런 뜻의 말이에요. dissection 어려운 말이죠. 자, 해부하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타이틀로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들 해부하면은 이 어휘를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에나라는 업의 개념이고요. 강조의 개념이고 tom이라는 거는 커트의 개념이에요. 완벽하게 잘라내는 것 이런 뜻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해부하면은 보통 anatomy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렇죠? anatomy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동의어로서 바로 dissection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transect. trans는 across, cross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cross section은 횡단면이라는 뜻이죠. cross sect 하면 뭐가 되겠어요? 횡단절개하다 말 그대로. 그렇죠. 가로절개하다, 횡단절개하다, cross section, transection. 그렇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sect. 자, sect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section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잘라진 것이란 뜻인데 교회 같은데 잘라진 것, 학교 같은데 잘라진 것, 어떤 집단으로 잘라진 것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교파, 교회에도 파벌이 있죠. 종교의 파벌,
교파나 종파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섹트가. 내지는 무슨 학파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파벌 있죠. 파벌. 이런 것들이 다 섹트란 말로 가능합니다. 자른 거거든요. 전체 중에서 일부분.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sectionalize 뭐겠어요? 말 그대로예요. 자르다란 개념인데 그렇죠. 구분하다 내지는 구획하다 내지는 일부분으로 잘라내다 이런 뜻의 말이에요. 일부분으로 잘라내다 내지는 구분하다, 구획하다란 말로 sectionalize를 쓰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죠, 여기 동사. 그렇죠? sectionalize. 죄송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sectionalism 뭘까요? sectionalism. 구분해 놓은 것, 부분으로 나눠 놓은 것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특히 정치권 같은 데서 이런 이 집단 생활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바로 뭐예요? 이 섹셔널리즘은 여기다 써야 되겠네. 지역주의 내지는 파벌주의. 그렇죠? 지역주의 내지는 파벌주의를 바로 섹셔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이거. 지역주의나 파벌주의. 그렇죠? 사회에서도 많고요. 너 어느 학교 나왔니? 어디 출신이니? 고향이 어디니? 그렇죠? 다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지역주의, 파벌주의가 되는 거죠. 이걸 영어로 sectionalism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전체 지역 중에서 그 지역 일부만 나눈 것. 이런 얘기죠? 바로 그래서 이 SECT라는 어근은 커트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SECT라는 어근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insect의 동의어 한번 알아보죠. 자, insect의 동의어 한번 보시죠. 곤충이나 벌레란 뜻으로서 insect를 많이 쓰는데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벌레라는 의미로서. 곤충이란 단어는 보통 insect로 쓰고요. 벌레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되겠죠. worm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자, 이건 WORM입니다. 스펠링. 요거하고는 비교를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WAR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로서 따뜻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worm. 그렇죠? 자, 또 하나 벌레란 단어로 빠질 수가 없는 단어죠. 그렇죠? bug라고 하는 단어.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에서 버그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게 벌레란 뜻이에요. 벌레. 그렇죠? 곤충이란 단어는 보통 인섹트로 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밑줄 3개가 더 남아 있는데 요거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자, caterpillar라고 하는 단어도 소개해 드립니다. 자, caterpillar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는 애벌레란 뜻이에요. 애벌레. 벌레는 벌레인데 애벌레. 성충이 되기 전에 벌레 있죠. 특히 나비나 나방의 애벌레를 caterpillar라고 얘기합니다. caterpillar. 자, 이것도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고 일단 의미만 기억해 두세요. 나비나 나방의 애벌레는 caterpillar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이 단어도 소개해 드릴게요. vermin이라고 하는 단어. 자, vermi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충이란 뜻이에요. 해충. 벌레는 벌레인데 해로운 곤충 있죠. 해로운 곤충을 해충이라고 그러죠. 그 해충을 영어로 vermi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해충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pest라고 하는 단어 있죠. pest 하면은 흑사병. 예전에 중세시대 때 역병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해충이에요. 그렇죠? 그 역병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해충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pest가 원래 해충이라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역병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래서 이 해충은 영어로 보통 vermin 내지는 pest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건 특히 만화 영화에서 제가 만화 영화 내지는 어린이 프로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larva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larva. larva 하게 되면 이거는 유충이란 뜻이에요. 유충. 어린 벌레 있죠? 어린 벌레. 성충이 되기 전에. 특히 캐터필러는 나비나 나방의 애벌레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larva 하게 되면은 그 외에 어린 유충을 larva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이 단어 나오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larva라고 하는 단어, 알이 빠진 상태예요. larva라고 하는 것은 알이 빠지면 뭐예요? 이것은 용암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melting rock이에요. 그렇죠? melting rock. 녹고 있는 그런 바위 이런 뜻의 말이겠죠. 용암이라고 하는. 용암자가 그런 거예요. 녹을 용자에다가 바위 암자를 써요. 녹는 바위 이거 용암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LARV, larva 이건 전혀 다른 단어니까 혼동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인섹트의 파생을 해주는 중요 어구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럼 파생을 해주는 중요 어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파생어 지금 중요 어구 부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우리나라 말로 돼 있고 밑줄을 영어로 써보라라고 이렇게 해놨죠. 자, 요거는 일부러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화면을 구성해 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하고 할 때 영어로 된 것을 우리나라 말로 암기하는 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것을 영어로 다시 쓰는 거,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공부할 때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말로 써놓고 영어로 쓰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어휘 암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는 라이팅이나 스피킹 같은 걸 할 때 특히나 더 도움을 받습니다. 리딩이라고 하는 건, 독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된 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니까 영어에 맞는 우리나라 말의 뜻을 기억해서 그것을 응용을 시키면 되겠지만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결국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써놓고 이걸 영어로 옮기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높이는데, 그리고 라이팅력, 스피킹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파생어 중요 어구 중에 첫 번째 봅시다. 한번 곤충학.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인섹트를 이용해 쓴다면 이렇게 씁니다. 처음부터 스펠링이 E입니다. C도 별로. 그렇죠. insectology라고 얘기합니다. 인섹트에다가 OLOGY, 사이언스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insectolog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 더 동요를 소개해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entomology. 자, 어원적인 개념이 똑같아요. en이라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in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tom이라는 어근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anatomy에서, 그죠? dissection, 해부의 동요, anatomy 얘기할 때 tom이라는 어근이 cut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tom과 sect, 어원적인 개념이 완벽히 같잖아요. 그죠? en, into의 개념이거든요. 또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 스펠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in과 en이 같은 것이고요. sect와 tom이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nsectology, entomology. 좀 단어가 어렵죠? 자, 그럼 살충제. 그러면 벌레 죽이는 거, 곤충 죽이는 거는 뭐로 쓰면 될까요? 자, 이렇게 씁니다. insecticid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side란 요 어근도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중요한 어근이에요. 죽인다는 말로 쓰여지는 그런 명사형 전미사예요. 곤충 죽이는 것 insecticide 이렇게 씁니다. 자, 동요 몇 가지 정리하죠. 그렇죠. vermin이라는 단어 소개했었잖아요. 해충. 그렇죠. vermicide, 해충 죽이는 것. 살충제겠죠. 자, 그 다음에 vermin과 동의어로서 pest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해충 죽이는 것 pesticide. 이해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단어도 그렇죠. larvicide 이러면 larvicide는 뭐겠어요? 유충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성충되기 전에 죽이는 걸 larvicid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 큰 성충을 죽이는 그런 살충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dulticide. adult가 성인이란 뜻이죠. 사람만 성인을 adult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곤충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동물들도 다 adult가 성인이 되면 adult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adulticide 하게 되면 성충 죽이는 살충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려운 단어 한 두 개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 단어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insectifuge. effuge라는 어근 또한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거 나중에 또 얘기가 됩니다. 이건 flee, 도망치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어근이에요. fugitive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도망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곤충들을 도망가게 만드는 건 죽인다라고 하는 이 살충제보다는 이건 살충제의 살은 죽인다는 개념이거든요. 뭐 구충제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벌레들이 못 달려들게, 그렇죠?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것을 insectifuge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주면, 그렇죠? vermifuge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vermicide는 살충제, vermifuge는 구충제 동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두 개는 뭐 조금 살충제라고 하는 개념. 물론 insecticide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살충제, 구충제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긴 살충제만 제가 써놓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식충 동물이나 식충 식물, 벌레를 먹는 동물이나 식물이 있죠. 식충 동식물을, 보통 식충 식물을 주로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벌레를 먹는 동물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통 식충 식물이나 이 식충 동물은 같은 단어로 쓰면 돼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insectivore 이렇게 표현합니다. insectivore. 자, VORE로 연결되는 이거 어근도 어려운 어근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eat, 먹는다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타이틀어로 강의할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뒤쪽에 가면은. 그래서 insectivore 그러는데 좀 어려우면 어떻게 쓰면 돼요? 보통 일반 문장 같은 데도 쉽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려우면 insect 써놓고요. 이러면 되잖아요. insect eater. 그렇죠? 이가 제대로 안 써졌네. insect eater. 이러면 되는 거예요. insect eater. 그럼 식충 동식물을 다 통칭하는 말이 되겠죠? 좀 어렵게 한 단어로 쓴다면 insectivore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럼 곤충 채집은 어떻게 쓸까요? 곤충 채집. 채집이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쓰나 한번 그것만 알면 되겠죠? 자, 이렇게 씁니다. insect collecting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insect collecting. 그렇죠? 자, 그런데 동의어로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bugg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N자가 그렇죠? bugg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지는 버그 헌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insect collecting, bugging, bug hunting 다 가능하겠죠. 자, 곤충 채집가. 그럼 여기에서 곤충 채집에서 힌트를 잡을 수가 있네요. 그죠? 어떻게 쓰면 돼요? insect collector 이러면 되겠죠. insect collector. 그렇죠? 내지는 이러면 됩니다. 버그 헌터. 그렇죠? 버그 헌터라고 쓰기도 하고 벌레 사냥꾼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insect collector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곤충과 연관되는 이 단어들을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어휘들은 같이 더불어 인섹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어휘들이죠. 같이 묶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섹트에 대해서 이만 마칩니다.